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 김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증산도 본부 김도윤 도생입니다. 작년에 도란도란에 한번 출연자로 출연했었는데요. MC로 다시 나오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님 이제 5월이잖아요. 네. 5월 하면은 기념일이 참 많은데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빨간 날들부터 해가지고 네.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 네. 도윤님은 어떤 기념일 좋아하세요? 전 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근로자의 날이 가장 좋습니다. 약간 추가로 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고 놀러 가기 좋은 공휴일. 그래서 좀 근로자의 날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성인대구부터는 빨간 날이 특히 제일 좋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잘 모르는 기념일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 당군항검 어천일도 있고 우리 동학농민혁명 네. 기념일부터 해가지고 네. 또 최순 천상문답 네. 기념일도 있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예. 도전해보면 그런 분들도 참 많은데 네. 혹시 기억난 분 있으세요? 이마두 대성사님이 이제 제일인 것 같고, 뭐 관훈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자 선생님도 계시고요.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큰 공덕을 세우신 분들이 뭔가 공통점이 자기 자신의 사익보다는 본인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위해서 이제 헌신했거나 큰 깨달음을 통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은데 상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대인 공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도생님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인수 도생님 한번 인사 들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동공하는 게 직업인 남자. 본부 속초동 문화예술단 소속 안무지도 담당 이인수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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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다. 오늘 중간중간에 댄스 타임 한번 심심할 때 한 번씩, 브레이크 타임으로 한번 심심할 때 한 번씩. 활용해야겠네요. 우리 다음은 최지은 도생님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반복은 제가 책임진다. 상생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은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상생 문화를 연구한다는 게 일반인들한테 참 생소할 수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연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순천향대학교에서 이제 역사 전공의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상생문화연구소에서는 이제 환단고기 현재 나와 있는 책을 개정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계속 방송이 되었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이제 책자화해서 이제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생문화연구소에서 네. 이제 글로벌 인재들을 많이 모집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최지은 도생님 보니까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게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헤어부터 해가지고 약간 서양인 같은.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장인호 도생님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Do you know 중산도 유노? 네, 부산에서 젊은 대학생단 맡고 있는 장윤호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노. 유노. 그거 원조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이신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다른 게스트 분들과 정말 재밌게 이렇게 촬영하고 얘기 나누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재밌는 토크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수진 도생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생님들의 신앙 문화를 아름답게 꽃피운다. 세종유통 성물기획팀의 송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물을 기획하신다고 하셨는데 제작이나 이렇게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스케치도 하시는 건가요? 성물을 기획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관리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도복이라든가 청수그릇, 어진 세트 이런 걸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으려 해도 웃음이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언청계용신 금도금 목걸이를 개발해서 애착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소사님, 제가 알기로는 큰 행사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할인 행사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수호사님 찬스를 써서 조금 할인받을 수도 있나요? 오늘 도란도란 팀은 10% 지시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네. 들어보니까 기회가 네. 자주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말씀하셨을 때 또 이제 후딱 가서 구매를 그렇죠. 필요한 것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찬스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5월 하면 또 스승의 날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생에는 꼭 스승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그렇죠. 걸 느끼게 해준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이런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는데 네. 도생님들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제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게 녹두꽃 승리, 네. 그 지훈 도생님 누가 죄인인가? 윤호 도생님은 절벽 아래 몸을 던져 살아 들어온 끝내 뜻을 이루다. 천지도 어찌하지 못하는 의로움. 도현님은 어떤 걸 네, 준비하셨죠? 최초의 세계인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최초의 세계인?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한 분 한 분 이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호 도생님은 어떤 분을 선택해 주신 거죠?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미륵님 신앙, 미륵님 신앙을 대중화시킨 시초가 되는 분, 진표율사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진표율사님 선택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하죠? 네, 저는 진표율사님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에 옮겨서 멋진 이렇게 뜻을 이룬 분이 진표율사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진표율사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진표율사님의 그 진표라는 법명에도 좀 뜻이 있지 않았나요? 진표율사님은 이제 진리의 표상이라고 해서 진실된 정말로 이렇게 참된 그런 인물의 모델이다라고 해서 진표율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도자의 뭔가 롤모델 네,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스케치북에 주제 적어주신 거 보면은 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명상 수행을 즐겨하고 영성 분야에 동경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뛰어난 수행자, 구도자 인물들도 많이 찾아보는데요. 근데 진표율사님 같이 이렇게 뛰어난 구도자가 우리나라에 계셨다는 건 정말로 세계적으로 자랑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불법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도의 길을 걸으셨지만 신법, 마인드는 정말 세상에 내놓으라는 인물들 저리 가라셨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일명의 개구리 꼬챙이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출가를 하셔서 구도의 여정을 떠나시고 인생 일대의 그런 구도의 과정을 거치시는데요. 이때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천일을 정하셔서 산 절벽, 이제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3년이 지나도 큰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시니까 죽을 각오로 이렇게 절벽 아래로 몸을 날리세요. 떨어뜨리십니다. 근데 이때 푸른 옷을 입은 동자를 뵙는 이런 신묘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구도에 정진을 하시는데 그 다음 이제 수행할 때는 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망신창법이라고 해서 불가에서도 금지된 수행법이 있어요. 정신 각성을 위해서 몸을 이렇게 돌로 계속 찍으면서 육체를 버릴 각오로 이렇게 엄청난 정말로 범접불가의 결단력을 가지시고 하시니까 위대한 체험을 얻게 되시거든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이후로는 민중들에게 그 깨달음을 이렇게 설파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시면서 미륵부처님 신앙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십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표율사님이 세우신 절이 금산사에 미륵전을 세우시잖아요. 도술로 안지를 퍼뜨리셔가지고 금산사 앞에 있는 연못에 물로 눈을 씻으면 낫는다는 그 소문을 퍼뜨리셔서 미륵전을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직접 맞아요. 가봤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다들 가보셨죠? 네. 안 가보신 분 없겠죠? 도생은 직접 가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3층전에 있는 미륵부처님이 크게 느껴졌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시루를 만져봤는데 정말 그 책에서 봤던 그런 시루를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역사는 정말 현장에서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그 시루 만지는데 줄 서서 다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쓰다듬고 지나가잖아요. 네. 상대님께서 그 네.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진표율사의 그 마음은 네. 꺾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윤호드 선생님이 선택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크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송수호사님이 아까 녹두꽃 관련된 거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한번 녹두꽃 승리. 우리가 녹두꽃 하면 떠오르는 그분 이야기 맞나요? 네, 전봉준 장군님 맞습니다. 녹두꽃 민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와. 우리 인수도 선생님 춤 준비 같이 우리 불러주시죠. 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청포장수 울고 네, 감사합니다. 1894년도에 동학 농민운동 때 일본군이 파란색 군복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파랑새는 일본군을 상징하고 녹두꽃과 녹두밭은 전봉준 장군과 동학 농민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포장수는 일반 백성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128년 전에 일어났던 동학 농민혁명은 비록 패하였지만 다시 일어나는 참동학 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문구를 적어봤습니다. 와, 참동학으로 꿈을 이룬다. 못내 이룬 꿈을 이루겠다. 그런 메시지 참 멋진 메시지네요. 혹시 동학군 전적지를 실제로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현장에? 윤호도 선생님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거의 뭐 박물관도 있고 막 그런가요? 뭐 황토현 전투지라든지 뭐 동학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가봤는데 동학군들의 그런 한 맺힌 그런 슬픔, 애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강점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고요. 특히 일본이 내년도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는 빠지고요. 다시 지원이라는 단어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다면 독도는 일본의 고유의 땅인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되겠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지 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한다는 문제 등 과거사 반성이 전혀 없는 일본 행태에 당시 일본을 상대로 9년이 떨쳐 일어나 싸우신 우리 전봉준 장군님의 그 정의로움과 기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강제징용과 지원이라는 거는 전혀 의미가 다른데요. 징용은 강제로 끌려가는 거지만 지원은 우리가 원해서 갔다는 얘기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보면은 정말 통탄할 노릇이겠네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역사를 전 국민이 알아야 되지만 특히 네. 이제 젊은이들이 네. 또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훈 도생님이 또 역사 관련 전공이신데 네. 또 찬스를 한번 써보시고요. 네. 제 가장 최근에 부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가야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전라도나 이제 경상도 지역에 임나를 설치해서 우리나라 남부 지역을 지배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역사 회복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일본석이라든지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봉준 장군님을 녹두 장군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저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이유는 네.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전봉준 장군님은 샛별같이 빛나는 눈에 오척 단신에 몸집은 작지만 다부지고 단단한 체구를 가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별호를 얻으셨는데요. 한 척은 30cm 정도라고 하니까 150cm 남짓되는 키를 가지셨는데 상제님께서는 그런 전봉준 장군을 망고의 명장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최수는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전명숙은 내 세상의 앞길을 열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명숙은 전봉준 장군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저는 최수은 선생과 김일부 선생도 상제님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알리고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상제님 세상이 오는 것을 열었던 분은 전명숙 장군이었다. 또 일제강점이 시작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받는 민초와 농민을 위해서 부패한 정부와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서 항거해서 선두에서 개혁의 깃발을 드신 분이라는 점에서 특히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소홍 도생님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는 네. 그 우리가 그 역사 현장에 가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혹시 이인수 도생님? 네, 만약 내가 과거에 동학군인 거야.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섭고 하루하루 무너지지 않으려고 마음을 계속 다잡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네, 무엇 하나 쉬운 거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인수 도생님이랑 진짜 같은 생각이고요. 저라면 그때 동학군으로 나섰을까, 네, 그런 생각.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 그분들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발전된 미래를 우리가 개척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명숙 장군님이 네. 조선 명부대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신도세계에서는. 네. 비록 동학혁명은 당대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돌아가신 후에 그 일심을 증명하듯이 조선의 명부대왕을 맡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전명숙이 거사할 때 상놈을 양반 만들어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 잘되어 조선 명부대왕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전봉준 장군은 1895년 음력 3월 29일에 변란을 일으킨 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장군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죽일진대 종로 네거리에 내 목을 베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라. 어찌 캄캄한 적불에서 아면이 나를 죽이느냐라고 호통하셨거든요.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목을 베어서 죽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진짜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그런데 또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은 교과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인물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이분들의 그 영웅적인 기계에 참 감동이 많이 밀려오는데 세계사도 그 상제님 천지공사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진실을 좀 파헤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강복을 책임지는 우리 최지은 도생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들어주신 게 다시 한번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나요? 네, 잘 알고 있죠. 최근에 영화도 나왔고요. 네. 알 것 같죠?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 안중근 의사를 이제 중심으로 한 이제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를 대인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뭔가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어머니가 있다 있다.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부터 가장 존경하던 인물이 바로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였는데요. 이제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좀 더 빠져들게 됐어요. 이제 안중근 의사도 이제 독립을 위해서 이제 싸우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이제 여간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그런 뒷배경에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어머니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저격을 하고 나서 일본군에게 사로잡히는데 이제 그때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중근 의사에게는 있었습니다. 노모이신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항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본군에게 목숨을 구걸할 수가 있냐. 차라리 너의 목숨을 바쳐라. 오히려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는 말을 조마리아 여사님께서 안중근 의사에게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영웅이라는 영화를 한 번 보고 너무 감동이 깊어가지고 2번이나 극장에서 봤는데요. 이 대목에서 그 관객들이 가장 많이 울더라고요. 그 모정이 얼마나 그 가슴이 미어졌을까 그게 참 감동적이었거든요. 네, 우리 윤호 도생님, 이인수 도생님한테 또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옳은 일을 했으니 깔끔하게 죽어라. 그런 걸 실제로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수 도생님? 저는 일단 어머니의 말은 되게 틀림없다라고 일단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그렇게 죽을 용기가 있느냐, 실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되게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도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셨다면 네, 저도 똑같이 마음을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이런 거사를 치를 수 있을지 네,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최지은 도생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아들을 둔 그 조마리아 여사님의 입장이었다면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이렇게 의롭게 죽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조마리아 여사님을 되게 존경을 하거든요. 이제 안중근 의사가 처형을 될 때 이제 조마리아 여사가 그 사촌편으로 수의를 직접 지어서 보내면서 네.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야 이 옳은 일을 하고 죽는데 이제 용기를 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서는 자식을 그런 죽음의 길로 보내는 게 이제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평생 가슴에 묻어두는데 조마리아 여사는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도 이제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러시아로 망명을 해가지고 다른 독립 활동에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저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되게 많이 했습니다. 최지은 도생님이 조금 울먹거리시는데 네. 저도 말씀 들으면서 그 약간 영화 부분 생각이 정말 나죠. 좀 이렇게 감정이 좀 네. 그러네요. 우리 최지은 도생님 좀 감정이 좀 가라앉으셨어요? 아, 네.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대일 항쟁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표 슬로건 중 하나가 또 누가 죄인인가 이 말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나중에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형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제 그 판사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모를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이제 토지를 수탈하고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일본의 죄들을 나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싸웠는데 그럼 그 중에서 과연 누가 죄인인 거냐라고 묻는 거에 바로 이제 뮤지컬 넘버 누가 죄인인가 라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나온 거였군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 법정에선 안중근 의사께서 조목조목 그 일제 맞아요. 잘못을 나열하면서 외치는 그 맞아요. 장면이 맞아요. 떠오르네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분 이야기 또 궁금해지는데 우리 이인수 도생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의리의 대명사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관훈장님으로 뽑았습니다. 의리하면 또 관훈장. 그렇죠. 우리 동묘 같은 데도 보면 관훈장 사당을 우리나라에서도 막 모시고 있어요. 네. 상제님께서는 천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셨고 또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좀 무시받고 비웃음거린 친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너무 착하기도 했고 이 친구가 이제 공부랑 좀 거리를 뒀던 게 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남들에게 고통받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랑 좀 친해지게 됐는데 근데 막상 이 친구랑 사귀고 친해지고 보니까 이 친구가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게 큰 단점이더라고요. 8시간 막 연락 없이 약속 시간을 늦은 적도 있고 8시간 심한. 이제 뭐 8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어디 혼나봐라 하고 끝까지 기다린 거죠. 이제 그 친구가 주변 사람들도 이제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많이 얘기했는데요. 막 저를 무시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습관이 버릇이 들어있다고 좀 제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좀 끝까지 믿어주고 해결될 때까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항상 약속 시간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거나 늦더라도 미리 연락을 잘 해주고 그런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좀 살면서
자질구레한 문제들로 이제 아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고 큰 뜻을 품고 있다고 이제 스스로 믿고 남들을 다정하게 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를 크게 하셨네요. 그러게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8시간 여기서 일단 1시간 지나면 집에 갈 것 같은데 어. 8시간을 기다리신 것도 대단하시네요. 저도 한 고1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때가 있었거든요. 때가 있었거든요. 아, 지금 입을 보면 닫았어요. 친구들이 놀랄 텐데 아. 근데 1년 동안 계속 말을 걸어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음. 인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믿어주고 그런 친구.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을 보려는 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나보다 더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명을 만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믿어주는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사람은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인수 선생님 친구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준 믿음을 준 사람이 우리 인수 도생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분하고 아직도 저기 친구죠? 네, 지금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입니다.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서 의롭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이인수 도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와줘도 이제 가해자가 되거나 필요 없는 일에 막 오지랖 부렸다고 욕먹는다든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주저없이 나설 용기가 좀 필요한데 되게 큰 힘 앞에서 또는 다수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되게 소수이더라도 올바른 되게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나설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저 자신도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올바른 사상과 진리를 좀 제 몸에 마음에 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수 도생 이야기 들으면서 인수 도생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뭔가 이런 거 좀 알 수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생각이 많은데요. 바르고 그릇된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그리고 행동을 한다.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정의로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의, 의로움을 행할 때 그게 진정한 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김대현 도생님, 네. 좀 네. 어떤 분을 선택을 해주셨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그 최초의 세계인이라는 주제로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천주시리 책으로도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 대해서 좀 생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 사람이시고 16세기에 태어나신 인물이세요. 그 아버지가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의 시장이었다고 하세요. 정치인이신 거죠. 좋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분인데 그걸 다 마다하시고 그 예수의 선교사의 길을 택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로마에서 편안하게 선교사 생활을 했으면 될 것을 굳이 머나먼 중국 땅까지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난 가톨릭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제 중국까지 오시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 목적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마두 대성사님은 유학자인 척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가톨릭 선교하러 왔으면은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을 숨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복장과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나누면서 마음을 먼저 얻는 그런 지혜를 가지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외교력의 끝판왕 이런 그렇죠. 느낌? 예, 예.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고 되게 그러니까 좀 틀에 박히지 않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도전해 보면은 상제님께서 이마두 대성사님께서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증산도 하기 전에는 그렇게 큰 공덕이 있으신 줄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동서양의 벽을 허물고 이제 최초로 이렇게 신명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처음 길을 터주신 분이시고 인간 세상이 좀 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도록 이렇게 인간에게 아름길을 주셔서 기술이 편리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류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그런 공덕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도록 탄원을 하신 큰 공덕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도 도전 보면서 네. 좀 놀랐던 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삶을 살다가 그냥 네. 생을 마감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귀찮을 것 같거든. 근데 굳이 어때요? 죽어서까지? 굳이 죽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분은 달랐죠. 네. 이게 평판이 어떠셨냐면은 그 행동에 늘 다정함과 온화함이 넘치며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모든 사람을 친형제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평을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지인만 수천 명이었는데 그 지인과 중국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진정한 성인이 돌아가셨다면서 이렇게 목 놓아서 울 정도의 그런 덕인이셨다고 해요. 보면 도전에도 말씀드린 다른 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대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 찾아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은 도생님들 목소리로 네. 낭독하는 도전 성구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느 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윤호 도생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윤호 도생님. 저는 8편 88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8편 88장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일꾼의 돌보는 자의 음덕. 하루는 성도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이러하니라. 한 대인이 가사를 돌보지 않고 천하사를 위해 먼 길을 떠나매 그 부모 처자가 의탁할 곳이 없게 된지라. 그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근심하여 구할 길을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빈궁하여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니 마침 장에 가서 고기전을 지나다가 다시 그 일이 생각나서 어찌하면 저 고기를 얻어 그 어른의 부모를 공양할 것인가를 하여 차마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고기전 주인이 이상히 여겨 물으니 그 사람이 사실대로 사정을 말하거늘 고기전 주인이 감동하여 함께 대인의 집에 가보니 과연 말한 바와 같은지라. 스스로 구호를 담당하여 얀미와 찬용을 계속 공급하니라. 그 뒤에 대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부모와 처자가 모두 무사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는 전날 자기가 받을 때보다 오히려 건강해졌거늘 그 연고를 물어 알아내고는 두 사람에게 후히 갚았다 하니라. 일단 한 일화를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스토리가 정말 흥미롭고 실제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도 많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와닿으셨을까요? 역사상 이렇게 좀 뛰어났던 인물들도 보면은 그들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끝내 빛을 발해서 위인의 이렇게 위대한 반열에 들 수 있지 않았나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대업에 몰두하다 보면 뭐 하나는 이렇게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청춘을 다 바치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바치고요. 또 누군가는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면서까지도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구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이제 제 또래 세대에서는 자신의 희생을 이렇게 감내해서 대의를 지키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마음 먹기조차 어려운 그런 큰 결정인데 이 일화를 통해서 다시금 대인의 이런 신법을 가질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대인들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그리고 그들을 지지를 해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이 대인들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나눠 가지려고 하는 조력자들의 역사도 존재한다. 그래서 조력자들의 역사 또한 우리가 기억할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윤호 도생님은 나에게 가장 큰 지지를 해주는 조력자가 있으세요? 네, 저도 뭐 당연히 가족들,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이렇게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 도생님이 읽어주신 성구가 참 우리들한테는 되게 힘을 많이 주는 그런 성구인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도 그 가정 만사 부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시면서 망고의 음덕이 부인에게 있나니 부인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부인의 희생에 대해서도 높이 칭송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성분이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잘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송수진 소사님은 어떠세요?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족 중에서도
같이 신앙하고 있는 여동생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좋은 조력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두 분 자매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고 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또 근무도 같은 부서에서 하시죠? 네, 지금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하를 한다고 떠나신 분이 있잖아요. 네. 어떤 그 멋진 꿈을 가지고 가셨길래 이렇게 조력자들이 붙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분 한번 또 어떤 성구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2편 75장을 준비했습니다. 후천 개벽의 상생 정신을 깨주심. 대저 재생의세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는 웅패의 술이라. 이제 천하가 웅패에게 괴롭힘을 당한 지 오랜지라. 내가 상생의 도로서 만민을 교화하여 이 세상을 평안케 하려 하나니 새 세상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오 마음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니라. 이제부터 마음을 잘 고치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남 살리기를 생각하여야 하나니 어찌 억조를 멸망케 하고 홀로 잘 되기를 도모함이 옳으리요. 의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의지라는 말이 단순히 이제 마음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행동을 하는지 혹은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가 대인이었잖아요. 그런 대인의 반열에 들게 된 사람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 의로운 행동 혹은 선한 행동을 이제 실제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모든 대인들이 이제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을 하고 혹은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희생한 분들이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런 남이나 이제 나라 혹은 사회보다는 개인이 먼저 우선시 되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인데 목숨까지 희생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좀 더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이 성구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느꼈지만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지은 도생님은 담기 위해서 하는 일상의 구체적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꿈꾸는 역할이 있으신가요? 그 국경 없는 의사회나 이제 유니세프에 조금씩 이제 후원을 하고 계시군요. 봉사를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은 도생님 말처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예쁜 마음이 이 사회에 참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발휘가 돼가지고 우리가 감화가 되네요. 다음엔 이인수 도생님의 성구를 또 들어볼까요? 저는 도전 3편 260장 말씀입니다. 3편 260장 보겠습니다. 너는 대인 공부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경석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장인이 그대가 요술쟁이에게 요술을 배우려 한다 하며 바람맞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노라 하니 경석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바람맞았으리요 그러는 장인 양반이 오히려 바람맞은 사람이로다 하거늘 그 사람이 나간 뒤에 상제님께서 경석을 불러 꾸짖으시며 너는 대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 노릇하려고 하는 말을 내가 탄하여 똑같이 하면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지니 무엇으로 대인을 이루겠느냐 하시니라. 인수 도생님은 어떤 이유로 성구 선택하셨나요? 주변에 왜 저 사람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게 해결될 문제를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네. 막 생업을 되게 이어나가면서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고 되게 그 와중에 마음을 닦는 게 정말 어렵고도 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전을 보는데 3편 260장 성구 말씀이 되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이 되게 얼얼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는 대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 노릇하려고 하는 말을 내가 탄하여 똑같이 하면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지니 무엇으로 대인을 이루겠느냐. 남들한테 피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함께하는 일들 최선을 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제 알고도 고치려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보면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게 그런 모습들이 싫다면서 화도 내게 되고 되게 좋게 말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마음을 되게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한다는 게 더 지독하게 제 노릇하려는 사람이랑 마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단계가 깊어질수록 되게 다음 스텝을 떼는 게 무거워지고 나 자신도 좀 챙기기 힘들어. 삶이 너무 바쁘고 못하겠다. 근데 이제 성구 말씀에 대인 공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동안 까먹고 있던 것들에 확 오면서 활기가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대인 공부한다는 거를 잊는다면 이제 알지 못하여 제 노릇하는 사람은 저 자신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스스로의 눈을 가리지 않게 꾸준히 겸손하고 더 깊이 배우고 이제 실천하려는 자세를 게을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되게 무게 있게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성구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런 깊은 고민의 흔적들 많이 느껴지고 또 네. 마음 아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도전 성구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계속 성장해가는 앞으로도 이렇게 그런 성장 가능성이 되게 많이 네. 보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 공부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배운 걸 또 잘 활용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송수진 도생님. 저는 9편 208장 성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님께서는 평소에 말씀이 적으시고 성도들에게도 쓸데없는 잡담을 금하시니라. 성도들이 길을 가다가 무엇이 눈에 띄어 칭찬을 하면 상대님께서 문득 꾸짖으시며 남의 것을 칭찬하는 것은 도적의 마음이 발동한 것이니 이것이 세속의 소행이라. 마음을 잘 닦아 세상 기운을 이겨야 대인의 반열에 오르느니라 하시니라. 선천관습 고치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하시니라. 어떤 이유로 이 성구 선택을 하셨나요? 세상 기운을 이겨야 대인의 반열에 오른다 하셨는데 도대체 세상 기운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기운이라는 것은 요즘 TV보다 많이 보는 유튜브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품, 재미, 먹방, 또 부자 되는 법,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주체성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인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집중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나서 진리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도전 9편 208장을 보면서 나의 생활 습관이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꾸러기를 이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뭔가 도전인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면은 경계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휴대폰 오래 보는 습관 최대한 줄이려고 요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누워있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사실 제일 행복한 시간인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약간 허무하기도 해요.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 고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온 것들 우리가 경계해가지고 우리 꼭 고치도록 해보죠. 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도윤 저입니다. 도생님 성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8편 4장입니다. 8편 4장. 대인을 배우는 자는 무릇 대인을 배우는 자는 취천하지장하고 사천하지단하라.
천하 사람의 장점을 취하고 천하 사람의 단점을 버리라. 광인의 한마디 말에도 취할 것이 있느니라. 대인을 배우는 자는 고금의 흥망에 밟고 세상 사람과 동고동락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단점이 그렇게 쉽게 잘 보여요. 장점보다는. 근데 그러지 않고 싶은데 자꾸 이제 단점을 꼬집는다든지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데 상제님 말씀에 따르면 대인이라면 천하 사람과 광인이면 사실 이제 미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마저도 장점을 취할 것이 있다. 이제 그런 대인의 신법을 갖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저희에게 그 택국이 되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택국은 연못 택자인데 큰 연못이 되어라는 말씀이신데 그 안에 어떤 생명체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라. 이제 그런 그 신법 말씀인데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인관계 하는데 가장 좀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렇게 유독 이렇게 밉상인 사람들이 있어. 눈에 잘 띄어 또. 참 그래도 이렇게 상제님 말씀대로 우리가 장점 취할 건 취하고 단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버릴 건 배우고 그런 부분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네, 퀴즈 시간입니다. 네, 퀴즈 시간입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해 준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 준다고? 아니야. 퀴즈 타임. 퀴즈 타임. 퀴즈 타임. 네, 두님 뭐 퀴즈 방식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도란도란 4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선택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맞춰주시면 그 상자 안에 있는 선물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를 정해 볼까요? 도란도란 4가지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선착순? 이인수 네. 선생님? 역시 어떤 문제 선택하시나요? 첫 번째 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 네. 송수진 선생님 조금 빨랐어요. 그러면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노란색 란자 할게요. 도. 지은님이 도. 그다음에 그러면은 윤호님은 란. 이제 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네. 그 로마 카톨릭 사제로 중국에 건너와 유럽 문화와 과학을 전한 이분의 공덕을 상제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는데요. 고녀망국 전도, 천주시리 등의 업적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24절기를 개정해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었다고 전해지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마테오리치 신부님 하겠습니다. 마테오리치 신부님 정답입니다. 도전 공부를 많이 예. 댄스 한번. 정말 유연하시네요. 풀샷으로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도에 들어있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것은 여름 수도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여름 수도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신나셨어요, 이인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잘 맞춰주셨어요.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송수진 수호사님 문제인데요. 조선시대 전라북도 김제 출신으로 이분의 기행 이적에 대한 많은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태모님께서는 도통을 하려면 땡땡과 같은 도통을 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어느 분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진표율사, 2번 진묵대사, 3번 여동빈. 진묵대사 아닐까요? 진묵대사 정확한가요? 진묵대사 하겠습니다. 진묵대사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들 잘 맞춰주시네. 이번에 또 선물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 선물은 이제 세종교통에서 공수해온 선물인데 아, 와 엄청난데요? 언천계홍신 금인가요? 금목걸이인가요? 지금 제가 걸고 있는 이건가? 똑같은 건가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받으신 김에 어떻게 제작 비하인드 이런 거 있나요? 아, 이거 6개월 걸려서 나왔는데요. 그 북두칠성, 남도육성, 삼태성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성물이 하나 나오는데도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성도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 지은 도생님 차례인데요. 동학을 창시하신 최수훈 대신사께서 상제님으로부터 도통받은 일을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날 최수훈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이라는 시천주 주문을 받으셨는데요. 이 천상문답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음력으로 언제일까요? 어려운데요. 객관식입니다. 1번 4월 3일, 2번 4월 5일, 3번 4월 7일. 정답 2번 4월 5일 하겠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뭔가 알고 계신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유출됐나요? 이거 어려운데. 안 바꾸실 거죠? 1960년 4월 5일 하겠습니다. 연도까지 정확하게. 오. 바로 공개하죠. 정답입니다. 우와. 대단하십니다. 역사 정보. 대단하세요.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천부경 컵입니다. 천부경이 새겨져 있는 컵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고급스럽네요.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틀릴 분들 위해서 이렇게 더 좋은 선물도 이렇게 넣어놓고 그랬는데 그런 기회가 없을까봐 좀 불안하긴 한데 뒤에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윤호 도생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가 탄신한 부처님 오신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해모수 당군이 이 나라를 처음 여신 날이기도 한데요. 해모수 당군이 음력 4월 8일에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북부요. 정답 북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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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라는 상자에 언천계홍신이 새겨진 청숫그릇 옮길 수 있는 캐리어입니다. 가방 축하드려요. 청소그릇을 담을 수 있는 가방 축하드립니다.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생님들과 함께 대인을 배우는 자 주제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업무 생각으로 바쁜 나날들이었는데요. 이번에 상대님 성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존경했던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도란도란에 참여하신 다른 분들의 생각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른 출연자분들과 함께 재밌고 진솔한 얘기, 감동적인 얘기 들어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이 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하고 이제 도전 성구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진솔한 얘기들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계속 바쁘다가 이제 뭔가 생각할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대인이라는 주제로 제가 생각한 것들 외에도 다른 분들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폭이 되게 넓어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촬영하는 시간 동안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요, 나머지 분들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과 도전 성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공식구 외치면서 함께 마칠까요? 준비되셨죠? 네. 일상에서도 랜선에서도 도전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란도란. 도란도란.
감사합니다.